722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대입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2차 함수. 오케이? 그것까지만 알아. 근데 0을 대입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왜? 0이 주어져 있습니다. 0을 대입했더니 f'0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fx는 0. 이것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f0이 0이에요. 그리고 f'0이 0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과 0에서 만나고 0에서 기울기 0이 되니까 접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축과 기준점으로 0에서 접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fx는 0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의 양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에서 접하고 지나칩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을 지나치고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지나칩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에서 근을 가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세워졌다면 이제 밑에 답을 봐보자. 절대값 씌웠더니 4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니까 얘를 절대값을 씌워볼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절대값을 씌워봤더니 0에서 접하고 알파를 지나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는 이 fx의 절대값 함수인데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인데 얘가 y는 4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점, 2점, 2점. 오케이? 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얘가 이제 y는 4가 살짝만 올라가도 2점에서 만나는 거고, 살짝만 내려와도 4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모두 다 구한 거예요. fx식을 모두 다 구한 게, 이 극소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지. 왜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올린 거잖아. 얘가 4였어. 그럼 원래 fx의 값에서 이 극소값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를 다 구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오케이? fx가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에서 접하고 알파를 지나치는 함수. 그러니까 x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세워줄 수 있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때 무엇을 구해봤더니 이것의 극소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배웠네? 비율관계 배웠지? 이때의 값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잖냐? 극소값. 그렇지? 근데 몇 대 몇? 2대 1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 b가 2대 1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때의 x의 값은 뭐가 돼요? 3분의 2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에 3분의 2 알파의 값을 대입해 봤더니 9분의 4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알파가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은 뭐가 돼요? 27이 될 거고 알파는 뭐가 돼요? 3이 돼요. 오케이? 알파가 3이 되면 우리가 이제 fx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fx는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이제 G3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G3 G3은 F'X를 구해야지.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봅시다. G3이라는 값은 F3 이거 0이야? 그렇지? 그리고 플러스 F'3 절대값 F'3 절대값 F'3은 3 대입했더니 뭐가 되지? 18 마이너스 18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F3 뭐야? F'3이 27 마이너스 18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0 플러스 9가 돼서 9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고 이제 비율관계 이용해서 이 극소값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엔 너희들이 미분에서 구해도 돼. 앞에서는 미분에서 다 구했잖아요 극소값. 근데 이제 비율관계를 통해서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고 이 그래프가 여러가지 그래프 중에 y는 4에서 접하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이 그래프 개형은 실제로 y는 4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냐. 근데 너희들이 여러가지 형태 중에 얘밖에 안 되네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프 개형은 여러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7에서 한번 보자. F'X가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조건을 통해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자. 기억은 봤더니 A, B, C가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F'X가 뭐가 되냐면 X-A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돼요. A를 기준점으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그러면은 얘는 3중근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A를 기준점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그래프 개형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이 그려졌잖냐.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이 그려졌으면 근이 몇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나?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 밑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어떤 얘기가 없으니까 fx의 값이 어떤 값이다 라는 얘기가 없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접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X축이 살짝 안 보였구나. X축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 이 그래프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오케이? 그러면은 뭐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접근하는 거 배웠어. 접근하는 거 배웠잖냐? 그러니까 F'X를 X-1의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fx라는 식을 적분했더니 4분의 1 x-1의 4제곱이 되고 플러스 c라고 놓아줄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c의 값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c의 값이 양수이면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위쪽으로 그려졌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니까 최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이게 틀렸네. 그 다음에 A랑 B가 같고 C가 다릅니다 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니은을 봤더니 F'X라는 함수가 X-A의 제곱 X-C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함수에 대한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A랑 C가 A에서 접하고 C를 지나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는 C가 A보다 더 작은 경우.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A가 더 클 때는 이거, A가 더 작을 때는 이거.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C의 값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C의 값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형태까지 했어. 이 형태인 거 두 개를 했어. FA가 뭐가 되겠습니다? FA가 뭐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FA 값이 축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FA 값이 축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축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은 여기에서 디귿을 봤더니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 A, B, C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X에 대한 그래프가 A,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F'X가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F'X가 위에 있는 걸 써보면 X-A, X-B, X-C 라고 쓰이는데, 얘가 실제로 A를 기준점으로, B를 기준점으로, C를 기준점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그렇지? 그러면 B가 어떤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수의 값이, 이 B의 값이 음수의 값이에요. 그러면 축이 어디에 있겠습니다 라면 이 B의 값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X축이 이 B의 값보다 FB의 값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방정식 fx는 0이다 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것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얘기예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개형은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이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생각보다 재밌지? 식이 최대한 적게 쓰이니 아니네?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았어요. 이 문제가 22번 문제였거든. 22번 문제. 이제 그 6월 평가원에 22번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재밌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 3차 함수가 있는데 f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럼 실근이 2개면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다? 2개입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져. 아이고, 이렇게 그려져.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요. 증가하는 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든가 음수인 그래프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x축과 만나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실근이 2개다라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거잖냐.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는 나한테 주어져 있기를 2개밖에 없어요. 언제랑 언제냐면 이때랑,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때랑 이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면 얘가 알파고 베타가 될 거고, 얘가 알파고 베타라고 놓아줄게요. 오케이? 당연히
최고차항의 음수인 그래프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됩니다 라고 놓아줄 수 있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됩니다 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어떤 고민을 해볼 거냐면, 봐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그냥 x라고 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x의 값, 이 동글뱅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알파랑 베타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 fx, 그러니까 x-fx의 값이 알파가 되는 거랑 베타가 되는 값으로 놔둘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알파, x-베타라고 놔둘 수 있어요. 우리가 fx라는 식만 계속 해석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어떤 얘기로 바뀌었냐면,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는 것은 이게 알파가 되거나 이게 베타가 되는 x의 값이 3개입니다 라는 거지. fx가 이항시켰더니 x-알파고 fx가 이항시켰더니 x-베타가 되는 x의 값이 몇 개입니다? 3개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을 다시 또 생각을 해봤더니 fx라는 그래프랑 기울기가 1이고 알파, 0을 지나는 직선이야. 오케이? 요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x-알파, 알파, 0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알파, 0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베타, 0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합니다?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는 것은 이거랑 이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x의 x-알파, 0을 지나는 기울기의 1인 직선이랑 이때 기울기의 1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3개야 돼.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자. 옆에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이용을 지울게. 이용은 좀 더 쓸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그렸어. 이렇게 첫 번째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이 점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 이거 만나는 교점 무조건 몇 개예요? 무조건 몇 개야? 쭉 그려봤더니 무조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fx랑 y는 x-알파랑 만나는 교점이 이미 3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랑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y는 x-베타에 대한 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기 3개인데 여기 몇 개가 있어? 최소한 1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실근이 3개다 라는 것은 교점이 3개다 라고 얘기했는데 교점이 3개가 아니고 더 많잖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이 형태도 똑같이 해봤어. 얘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오케이? 두 번째인 경우를 해봤더니 x축을 기준점으로 알파를 지나치고 베타를 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똑같아. 베타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하나 줄 거고, 알파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하나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3개는 있을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4개 이상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안 되네 라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안 됩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이 경우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었어? 두 번째 경우가 있었잖냐, 이 경우.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랑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얘가 첫 번째의 경우고 얘가 두 번째의 경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의 경우랑 두 번째의 경우로 처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이거는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할까? 얘가 세 번째의 경우랑 네 번째의 경우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얘가 이렇게 돼요.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을 기준점으로 지나치고 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지나치고 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고민을 해보자. 알파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1인 직선이. 베타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가 있을 거고 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3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하나 2개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저 위에서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네. 3개. 그리고 얘도 4개 이상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당장 이것도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냐면 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점을 지나치는 형태니까 4개 이상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자. 네 번째 형태까지 해봅시다. 네 번째 형태를 봤더니 얘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를 지나치고 베타를 지나치다. 미안. 빠르게 다시 하자. 방어도 얘기하지 않나?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에요? 1인 직선이지? 그러면 알파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얘랑 얘가 y는 x-알파. 오케이? 그 다음에 베타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베타. 오케이?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랑 여기서 일단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그러면은 몇 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2점에서 만나니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접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오케이? 그럼 총 3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돼버리면 얘가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알파를 지나치고 접했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 베타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버리면 총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봐봐. 1에서 4의 값을 갖고 1에서의 기울기가 1이에요. 오케이? 1에서 4의 값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것은 이 접했을 때 이 지점이 있잖냐. 이 지점이 기울기가 1이야. 오케이? 그럼 또 1인 지점이 있지. 또 1인 지점은 어떤 지점이 되는 거예요? 또 1인 지점은 어떻게 돼? 우리가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점에 대해서 뭐가 됩니다? 한 점에서 뭐가 된다고? 그렇지, 대칭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차 함수에 대한 형태는 너희들이 진짜 잘 알아야 돼. 얘가 접하고 이렇게 지나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어떠한 점에 대해서 이러한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기울기가 1인 형태가 여기 있었다면 정확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에서 기울기가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 대칭인 점에서의 함수의 값이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함수의 값이 4고 또 다른 이 함수의 값이 4고 기울기가 1인 점에서 함수의 값이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함수의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x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이 그래프가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그럼 마지막 남은 그래프는 뭐예요?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실제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잘 봐봐. 이 경우는 이제 안 돼. 이거 이제 안 되는 거 줄게. 오케이? 뭐 무슨 조건 때문에 안 됐어요? 다 조건 때문에 안 됐어.
아니지. 이 조건 때문에 안 된 거야. 이 조건 때문에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럼 4번, 네 번째 봐봅시다. 네 번째를 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알파, 베타에서 만나지? 근데 나한테 주어진 직선이 이게 이제 X-1이라는 직선이라 X-베타 그러니까 X-알파라는 직선이랑 X-베타라는 직선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접하고 지나치게 되면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3차 함수를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 이런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거야. 어떤 판단을 할 거냐면 1에서의 함수의 값이 4인데 그때의 기울기가 1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이 되는 형태는 언제랑 언제가 있냐면 이때의 기울기가 1이 되고 이 점에서도 기울기가 1이 되는 형태를 찾을 수 있겠지. 그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 1인 형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F'0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큰 형태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게 여기가 1 아니면 여기가 1이야. 근데 양수의 값이잖아. 기울기가 1이 되는 형태가 접하니까 이때 함수의 값이 1이 되거나 이때 함수의 값이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함수의 값이 4가 되거나 이때 함수의 값이 4가 됩니다 라는 거 잘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1보다 더 작은 어떤 영의 값에서의 기울기가 1보다 더 커야 돼요. 이때 봐봐.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1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역이라고 놓고 얘를 니은이라고 놓자. 기역의 경우를 봤더니 이때 기울기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은 형태가 이 기울기보다 이 접선 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어떤 값에서 기울기가 1보다 더 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잖냐. 기울기가 당장 1보다 더 큰 형태를 1보다 더 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이 기억에 대한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라고 알았어? 그러면 니은에서 봐보자. 니은에서 봤더니 이때 접선을 점점 해봤더니 기울기가 커지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는 어떤 문제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안 거예요? 이 형태가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케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는 이제 이것만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때의 fx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때의 fx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이 있냐면 1이라는 명확한 점이 있잖아. 여기서 뭐합니다? 접합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잖냐.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함수가 있냐면 y는 x-알파라는 함수가 있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이제 이 함수는 y는 fx, 얘는 y는 x-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접하고 지나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접하고 지나치는데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1이랑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fx에서 뭘 빼줘요? x-알파를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서는 지나치고 여기에서는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나치고 여기에서는 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때의 함수의 값이 1이잖아. 오케이? 그럼 3차 함수식을 세워주기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 거냐면 얘가 뭐에서? 알파에서 지나치고 1에서 접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무엇을 몰라요? 최고차 한계수는 아직 몰라요. A라고 놓아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뭐를 해주겠습니다라는 거요? 주어진 함수의 값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요? 근데 이거 거좀 다 안다. 알파를 거좀 바로 구할 수 있다. 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 1,4야. y는 1,4를 지나쳐요. 알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 알파를. 오케이? 알파를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 알파를 뭐라고 구해줄 수 있다고?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나한테 어떤 값만 이제 구해주면 돼? A 값만 구해주면 되지? 그럼 뭐를 통해서? F'1은 2를 통해서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입합시다. 얘를 이제 정리해 봤더니 fx라는 식이 a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f'1을 구하는 거니까 fx를 구하게 된다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좀 밑에다 적을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마지막 미분했더니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하겠습니다? f'1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1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0이고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이 두 가지만 주어져 있네. 이 두 가지만 주어져 있어. 이 두 가지만 나한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지금 뭐가 이용이 안 됐을까? 이게 이용이 안 됐네. 이것까지 우리가 됐어. 뭐가 이용이 안 됐냐면 fx도 뭘 지납니다? 1,4를 지납니다 라는 것도 이용이 안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대입했더니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잠깐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얘가 x 마이너스 알파를 빼줬더니 1 대입했더니 1이 되고 4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가 왜 마이너스 3이냐고? 얘가 뭐를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1,4를 지나칩니다 라는 게 있잖냐?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직선이 1,4를 지나쳐요. 오케이? 얘가 1,4를 지나쳐.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 알파의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나한테 이제 주어진 식이 지금 y는 x 플러스 3을 뺐더니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에서의 기울기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 미분에서 1 대입했더니 1 됩니다 라는 것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지금 뭔가 이용이 안 된 게 있나? 봅시다. f1의 값은 4가 됩니다 라는 거고, f0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f0를 한번 구해봅시다. f0를 구해봤더니 f0의 값은 지금 여기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뭐가 돼요? 3a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떤 값만 이제 구해주면 돼요? a 값만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a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저거를 하나 안 쓴 게 있나? 1,4를 지나치고
알파를 구할 수 있었고 이용시키면 1에서의 값이 4가 됩니다 라는 것도 구했고 1에서의 값이 4가 됩니다 라는 것까지 구했고 알파에서 그러니까 알파에서 5 합니다 라는 게 이용이 안 됐어요. 알파의 값에서 접합니다 라는 게 3차 함수가 알파에서 접합니다 라는 게 지금 이용이 안 돼 있지. 그래요? 그것까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접합니다 라는 게 이용이 안 됐어요. f'-3의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이용이 안 됐네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함수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정리를 했잖냐. 근데 원래 함수 fx가 -3에서 접합니다. -3에서 알파에서 접합니다 라는 게 지금 이용이 안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3을 대입했을 때 무엇이 됩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맞아. 근데 f'-3에서 기울기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에 대입합시다. 이 식에 뭐를 대입해? -3을 대입할게요. f'-3을 대입했더니 a에 16a 플러스 1이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a는 뭐가 돼요?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를 어디에다가 대입해요? f0을 구하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이제 다 나왔네요. f0은 3으로 묶었더니 1-16분의 16분의 15 4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구해줬지? 플러스 Q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 1, 2, 3, 4에 대해서 각각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였지. 그렇지? 이걸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이용이 됐냐면 이 조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니까 1, 2, 3, 4가 된다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얘를 해석하는데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이 x의 값이 3개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값이 3개 있어야, x의 값이 3개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fx가 x-알파나 x-베타가 되는 x의 값이 3개, 교점이 몇 개? 3개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3개 있는 형태를 해봤더니 이 형태는 안 됐고 이 형태만 됐더라 라는 거였잖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조건 또 한 줄 올렸어요. 1,4를 지나치고 1에서의 기울기가 1이 됩니다 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좁하는데 그때 함수의 값이 1이 됩니다 라는 거고, 1보다 더 작은 값 어떤 값에서 기울기가 1보다 큰 형태가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그래프밖에 안 됩니다. 이 형태의 그래프밖에 안 됩니다. 1보다 더 작은 형태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식을 나름대로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1,4를 지나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1,4를 지나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알파의 값이 나왔어요. 오케이? 알파의 값이 -3이니까 -3을 기준점으로 -3을 지나치고 1에서 접하는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뺐더니 -3에서 지나치고 1에서 접하는 그래프. 오케이?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놓고 x 플러스 3 x-1의 제곱이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x 플러스 3 x-1의 제곱이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서 이용이 되지 않는 게 -3에서 접하는 형태가 이용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3을 대입했을 때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a 값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처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725번) 보자. 725번 보면 y는 x의 제곱 위의 점 p, p의 제곱에서 접선과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선을 LP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 A, 1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LP가 세개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해주세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워보는 게 무조건 첫 번째겠지. 그럼 이제 이 말 그대로 식을 세워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P, P의 제곱을 지나치고 이 접선과 수직인 LP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 LP라고 하자. A, 1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LP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A, 1이잖냐. 그러면 이 직선이 A, 1이거든. A, 1을 지나치는. A는 어떤 값인지 몰라. 그렇지? LP가 3개 존재하도록이야. 그러면 봐봐.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에서 3개가 존재하는 형태가 잘 안 보이지 않냐. P가 여기서 수직인 선을 그어봤더니 3개가 안 생겨. 그러면 P가 사실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 안쪽에 있으면 되지. 이 안쪽에. 그러면은 당장 여기서 한 개 생길 것 같고, 여기서 한 개 생길 것 같고, 또 이쪽으로 그어가지고 저라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그래요? 저라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면 식으로 세워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식으로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뭐냐면 여기에서 말을 그대로 쓰면 돼요.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했더니 y'은 2x가 되는 거고, y는 x의 제곱이니까 p를 대입했을 때 기울기는 뭐가 돼요? 2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수직인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p분의 1이지. 수직인 직선에 대한 기울기 2p분의 1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세워줄 수 있네요. 얘가 LP예요. 그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 P, P의 제곱을 지나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LP라고 했잖냐? 그래요?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 근데 얘가 무엇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 1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놓아주면 돼요. A, 1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A 값이 몇 개? A 값. 그러니까 이때 서로 다른 LP가 몇 개? 여기다가 서로 다른 LP가 몇 개? 3개잖아. 그 말은 P의 값에 따라 직선이 생기는 거니까 LP가 3개다라는 것은 P의 값이 몇 개다? 3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항을 시켜서 나름대로 정리해 봤더니 2P는 마이너스 A 플러스 P 마이너스 플러스 2P의 세제곱이 되는 건데, 이것을 만족하는 P 값이 몇 개 있어야 됩니다. 3개 존재해야 합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P의 값이 3개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해 봤더니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P는 A라는 P의 값이 3개예요. A라는 P의 값이 3개예요. 그래? 이 P, 이항시킨 마이너스 P는 A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함수랑 Y는 A라는 함수에 교점이 몇 개 있어야 합니다? 3개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냐면 이 수직인 직선이 a, 1을 지나치는데 오케이? 근데 이 a, 1을 지나치는 p의 값이 몇 개 있어야 합니다? 3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잖냐? 그럼 이 방정식에 p의 값이 3개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항시켰을 때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3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걸로 바꾼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y는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p랑 y는 a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있으면 됩니다? 3개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얘가 y는 a에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됩니다? 3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뭘 구해주면 돼요?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너희들 이거 이제 생각해야 돼. 몇 차만 있어요? 호수 차만 있어. 호수 차만 있으면 어떤 함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점 대칭 함수다라고 얘기했어요. 호수 차수 있으면 호수 차만 있잖아.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뭐 하나만 구해주면 돼요? 극대의 값 하나만 구해주면 극소의 값은 당연히 따라오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구해봅시다. y 프라임은 6p의 제곱 마이너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니까 극대값을 구하려면 루트 6분의 1을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 일단 루트 6분의 1 대입하면 뭐가 돼? 위에 6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지? 마이너스 6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6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것 때문에 뭐가 되냐? 3분의 2 루트 6분의 1이네. 오케이? 이래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지? 오케이? 3분의 2 루트 6분의 1이에요. 이 값이, 이제 극대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9분의 루트 6이 될 거고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왜? 홀수 차만 있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어요. A가 뭐에서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에서부터 뭐까지? 9분의 루트 6까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범위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로 잘 안 보인단 말이다. 그러면 식으로 정리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